자, 가볼게. 자, 원래 우리 은하, 실제로 은하의 모습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는데, 요거 나선팔을 가지고 있는 나선은하. 근데 중심부에 막대 구조를 가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막대 구조가 없는 걸 정상 나선은하. 이렇게 중심부에 막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막대 나선은하. 자, 그리고 뭐 구형도 될 수도 있고 타원형이 될 수도 있고, 이건 타원은하. 그리고 이런 특정한 모습을 띠고 있지 않는 애들을 우리가 불규칙 은하라고 합니다. 실제로 은하를 실제 분류한 사람이 누구냐면 허블이라는 사람이야. 허블이 많은 은하들을 관측해서 그 광학적인, 시각적인 특징 가지고 분류한 것도 있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 실제 은하들이 멀어지고 있거든. 바로 이거는 우주 팽창 때문이야. 그래서 허블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허블의 법칙 들어봤습니까? 참고로 이 사람의 업적 기리기 위해서 최초 우주망원경 이름 뭐지? 허블이야. 자, 어쨌거나 갈게. 자, 외부 은하라는 것은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은하들을 총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은하들을 분류를 할 건데 모양에 따라 분류할 거야. 시각적으로 보이는 모습에 따라서. 자, 이거는 바로 허블에 의해서 분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모양에 따라 분류할 수가 있는데 참고로 밑에 보게 되면 좀 이따 분류를 쭉 하겠지만 자, 타원은하 내에서도 그리고 나선은하 내에서도 순차적으로 변한 모습을 쭉 나열했어. 그러면 그 모습만 보게 되면 은하들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구나 또는 진화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은하의 모양은 자, 은하가 만들어질 당시에 여러 가지 그 조건들에 의해서 그 형태가 결정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그 모양이 변할까 안 변할까? 자, 이렇게 쭉 배열되어 있으면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면 순차적으로 변해 가겠구나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안 변합니다. 모양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성 당시 조건에 따라서 그 모양이 결정이 되고 그 생성 이후에 그 모양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 중에 뭐 진화한다, 변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모양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나선은하. 나선팔, 집력이 보면 정상 나선, 막대 나선 있는데 나선팔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바로 나선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선팔, 감겨있는 나선팔을 가지고 있으면 나선은하라고 한다.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 중심부에, 자, 일단 나선팔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중심부에 막대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 나누고 있습니다. 중심부에 막대 구조가 없으면 정상 나선은하. 막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막대 나선은하. 자, 그림상에 보게 되면 밑에 있는 애들을 중심부 가로지르는 막대가 있죠. 그래서 막대 나선은하라고 부른다. 참고로 원래 여러분들 나선 우리가 스파이럴 이야기를 하잖아, 맞지? 그래서 S로 딴 겁니다. 그리고 막대 나선은하 같은 경우에는 막대, 뭐 스틱도 있지만 바란 것도 있죠. 바. 그래서 B 추가적으로 붙인 겁니다. 그래서 SB는 막대 나선은하의 기호다. 자, 이렇게 크게 분류할 수가 있고, 자, 좀 더 세부적으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스몰 A, B, C를 붙여가지고 또 세분화시켜. 여러분들, 정상 나선이든 막대 나선이든 스몰 A, B, C로 갈수록 중심의 크기가 어떻게 되고 있죠? 작아지죠? 그리고 나선팔이 많이 감겼습니까? 더 풀어집니까? 풀어지고 있는 거지? 이 특징에 따라서 분류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정도는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다. 핵의 크기가 얼마나 되고 그리고 나선팔이 얼마나 풀려야지만이 B다 C다 이렇게 하진 않아. 그냥 A에서 C로 갈수록 중심 핵의 크기는 작아지고 그리고 나선팔이 감김 정도가 작아진다. 그 말은 많이 풀린다. 비교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특징, 나선은하의 특징을 보게 되면 나선팔에 성간물질이 많습니다. 원래 성간물질이 뭐냐면 별성자 사이간자야. 별 사이 공간, 우주 공간에 있는 물질들을 성간물질이라고 그래. 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우주 공간에 가면 거의 진공 상태잖아? 근데 완벽한 진공은 아닙니다. 밀도가 극히 낮지만 물질들이 존재를 해. 그러면 특히 물질이 많이 모여 있어도 이들이 현재 보면 뭉쳐가지고 별을 만들기도 하는데 나선은하 같은 경우에 나선팔에 성간물질이 많습니다. 바로 별을 만드는 재료가 풍부하다 그 말이지. 그러면 별 탄생이 많겠죠? 별 탄생이 많습니다. 그 말은 젊은 별들이 많이 있을 거야. 추가적으로 또 뭐라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 재료가 풍부하면 큰 별 만들 수 있다 없다? 만들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진정한 별은 주계열성이잖아? 주계열성에서 큰 별은 표면 온도가 높아, 낮아? 높지. 무슨 색깔이야? 파란색. 그래서 젊고 푸른색 별이 많습니다. 자, 젊다는 것은 막 태어난 애들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젊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리고 재료가 풍부하니까 큰 별을 만들 수 있다. 이 큰 별은 고온을 띠고 있기 때문에 푸른 별이 많다. 그 말이야. 됐지? 자, 그리고 나선팔 외에 이 팔이 달려있는 중심부, 우리가 팽대부라 칭하기도 하는데, 이 중심부와 헤일로라는 영역에는 늙고 붉은 별이 많습니다. 자, 이게 이런 거야. 그 말은 중심부와 헤일로에는 성간물질이 많을까 적을까? 거의 없습니다. 자, 그 봐봐. 이런 거야. 여러분들 별은, 자, 질량이 작을수록 수명이 깁니까? 질량이 클수록 수명이 깁니까? 질량이 작을수록. 그러면 봐봐. 지금 늙은 별이 있다. 그 말은 늙은 별, 나이가 많은 별이 있단 말은 그러면 질량이 작아서 오래 살았겠지. 질량이 작아서 오래 살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질량이 작다 말은 표면 온도가 높다, 낮다? 낮다. 무슨 색깔? 붉은색. 그래서 늙고 붉은 별이 많은 거야. 성간물질이 별로 없으니까. 됐나? 자, 볼게. 이거는 나선 은하를 옆에서 본 모양입니다. 우리가 위에서 본다면 나선 팔들이 잘 보이겠지. 근데 내가 옆에서 본다면 이렇게 선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중심부에 부풀어 있는 이 팽대부가 있고, 현재 나선 팔을 옆에서 봤을 때 이런 원반, 하나의 선으로 보인다. 그 말이지. 자, 그리고, 주변에 듬성듬성 보게 되면 구상성단이라는 게 있어. 이거 보면 동글동글하게 현재 밝은 애들 있잖아. 맞지? 이게 구상성단인데 몰라도 돼. 원래 별의 집단을 성단이라 하거든? 근데 별 양이 많아서 전체적인 형태 자체가 구형을 띠고 있으면 그 집단이, 그걸 구상성단이라고 그래. 어쨌거나, 여기도 주로 늙고 붉은 별들로 다 대부분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일로상의, 원반이 아닌 주변 헤일로상의 구상성단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공간에는 성간물질이 별로 없다는 거야. 됐나? 그래서 이 헤일로상에 존재하는 애들은 대부분 다 늙고 붉은 별이 많다. 성간물질이 별로 없어서 태어나지 않으니까. 됐습니까? 이 정도만. 헤일로. 자, 타원 은하. 자, 우리가 타원. 엘립티컬에서 우리가 E라 쓰고 있는데, 자, 타원 은하는 나선팔을 가지고 있지 않죠? 자, 그리고 타원 모양 또는 구형. 하나도 찌그러지지 않으면 구형인 거고, 그리고 좀 찌그러졌다면 타원체가 되겠지. 자, 이들은 편평도에 따라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지구의 공전궤도 모양이 뭐죠? 타원이지. 자, 근데 이거는 덩어리야. 타원체야. 그 타원체가 납작한 정도를 편평도라고 합니다. 타원이란 궤도가 찌그러진 정도를 우리가 26 그랬잖아. 맞지? 그거 좀 다른 거지? 자, 그러면 편평도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타원체의 덩어리가 납작한 정도인데, 자, 식을 쓰면 이렇습니다. 스몰 a분의 a-b 곱하기 10. 여기서 a라는 것은, 자, 이렇게 타원체가 있을 때, 자, 반지름을 다른 말로 우리가 반경이란 말을 쓰잖아? 그러면 타원체다 보니까 그 단면도 역시 타원이 될 건데, 가장 긴 반경을 a 장반경 그럽니다. 장반경. 가장 짧은 걸 단반경. 그래서 장반경과 단반경 값을 넣어가지고 편평도를 표현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A가 5고 B가 3이라고 한다면 편평도 얼마 나오죠? 자, 5분의 2에 곱하기 10이니까 그래 4가 됩니다. 그래서 편평도는 4가 되는 거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 포라고. 2라고 쓴 것은 이거는 타원 은하란 말이잖아. 맞지? 타원 은하인데 편평도가 4다. 그렇다면 모양이 어떤지를 다 표현해 주는 거지. 그래서 이 편평도 같은 경우에는 종류는 이 제로에서 이 세븐까지 표현합니다. 0에서 7까지 있고, 이건 계산하는 문제는 안 나와. 계산하는 문제는 안 나오지만 0과 7 중에 누가 더 납작한 형태인지 이것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이 4하고 이 7 중에 누가 더 납작하다? 이 7이 되겠죠? 그것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됐지? 그리고 이 제로 같은 경우에는 A와 B 값이 어떻단 말이지? 이 제로가 나오려면 A와 B가 같다. 완벽한 구형이다. 그 말이지. 하나도 납작해지지 않았다. 그 말이죠. 됐나? 숫자가 커질수록 많이 납작해진 형태가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성간물질 양, 타원은하는 성간물질의 양이 적습니다. 자, 그래서 타원은하가 만들어지고, 자, 초기에 성간물질을 거의 다 소모합니다. 그때 막 많이 만들어지고 그 뒤에는 잘 안 만들어져.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성간물질 양이 적다. 그러면 별 잘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그러면 자, 질량 커가지고 빨리 진화하는 애들은 죽어서 없어졌고, 그나마 오래 살아남는 애들이 남아있다. 그 말이잖아? 수명 긴 애들이 질량 큰 것, 작은 것? 작은 것. 그러면 표면온도 높아나자? 낮아. 무슨 색깔? 빨간색. 그래서 늙고 붉은 별이 많습니다. 이거는 타원은하 전체적으로 다 그렇단 말이야. 나선은하는 중심부는 그렇지만 나선팔에는 성간물질 많아서 젊은 별이 많잖아, 맞지? 근데 얘들은 전체적으로 다 늙고 붉은 별이 많다. 그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불규칙은하. 자, 우리가 레귤러 하면 규칙적인. 자, 이레귤러. 불규칙. 그 말이지? 그래서 RR을 쓰고 있는데 현재 특정한 모양을 띠고 있지 않습니다. 나선팔을 가지고 있지 않고 구형이나 타원체 형태를 띠고 있지 않은 것. 그래서 불규칙한 모양. 그리고 대부분 크기가 작다. 성간물질 많을까 적을까? 예, 많습니다. 성간물질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은하의 전체 질량 대비 성간물질 차지하는 비율은 이 불규칙 은하가 가장 큽니다. 자, 성간물질 많으면 어떤 별이? 젊고 푸른 별이. 맞지? 젊고 푸른 별이. 젊고 큰 별은 질량 큰 별들은 온도, 표면 온도 높다, 푸른색. 젊고 푸른 별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할게. 자, 내용 다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이야. 성간물질의 양 한번 비교해 볼게. 자, 아까 성간물질 가장 비율이 높은 게 누구라 그랬죠? 여기서 질량비라는 것은 전체 질량 대비, 은하 전체 질량에 대한 성간물질량. 불규칙 은하가 가장 많다. 그 다음은 나선은하. 가장 적은 것은 타원은하. 자, 그리고 나선은하는 스몰 a, b, c로 나눌 수 있었잖아, 맞지? 아까 스몰 a, b, c 중에 누가 가장 많을까? 스몰 a, b, c 중에 c가 가장 많습니다. c가. 그래서 여기 정상 S 썼는데 정상 나선은하만 썼지만 SBC, SBA 그리고 막대 나선은하 들어갈 수 있겠죠? 뭐 상관없고 어쨌거나 스몰 c가 중심액의 크기가 작고 팔이 많이 풀린 애들이 나선은하 내에서도 성간물질이 많다. 자, 근데 문제상에서 성간물질이라고 문제를 물을 수도 있지만 성간물질 많으면 젊은 별이 많습니까? 늙은 별이 많습니까? 젊은 별이에요. 자, 그래서 젊은 별의 비율을 묻는 경우도 있어. 가가 타원은하고 나가 나선은하일 때 전체 은하에서 젊은 별이 차지하는 비율이 누가 더 높은지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자, 또 뭐라 물을 수 있을까? 나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렇지. 빨간색, 푸른색. 이건 물을 수 있는 것이. 푸른색 별의 비율 또는 붉은색 별의 비율 물을 수 있겠죠? 성간물질 많으면 질량, 이제 재료가 풍부하니까 큰 별을 만들 수 있으니까 표면온도 높은 애들 푸른색 별을 만들 수 있잖아, 맞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자, 또는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별의 평균 온도. 자, 별의 평균 온도는 당연히 어때? 푸른 별이 많으면 평균 온도도 높아지겠지. 또는 색지수도 물을 수도 있겠죠. 색지수. 표면 온도가 중요할게. 평균 온도가 높아진다는 말은 색지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낮아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표면 온도와 색지수는 반비례 관계를 가진다 했잖아, 맞지? 근데 이거는 반대 경향을 말하는 거지. 색지수는 중간에 제로값이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잖아. 그래서 이거는 그 관계를 말하는 거지. 꼭 완벽한 반비례다. 이건 아니잖아, 맞지? 계산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 참고로 색지수가 제로인 게 뭐였죠? A형이었죠? A보다 고온이면 플러스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나오지. 그리고 자, A형보다 저온이면 플러스 나오는 거고. A형 온도가 얼마였지? 1000K였죠. 다 이거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돼. 그래서 그때 반비례라는 값은 반대 경향을 띈단 말이지 숫자적으로 수치적으로 반비례가 가진 그걸 말하는 건 아니잖아, 맞지? 됐나?